셀트리온 그룹 3사 배당, 공매도, 대주주 매도 물량이 연말 연초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주천의 셀트리온 분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셀트리온 그룹 3사 지난주 지지부진한 주가의 움직임을 보인 끝에 셀트리온은 금요일 보합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헬스케어는 1.11% 상승, 제약은 1.02% 상승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12월 들어서 24일까지 셀트리온 개인들은 553억 매도를 한 상태고요. 헬스케어는 451억, 그리고 제약은 개인들이 206억 매도를 한 모습입니다. 지난주 화이자와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가 미국 FDA에서 긴급 승인이 나옴에 따라서 주가의 반등에 발목을 잡는 모습이 나타난 상황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연말 그리고 연초에 과연 이 배당과 관련해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식을 원래 대차해준 주인이죠. 대여자죠. 대여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다시 주식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배당을 받기 위해서 주식을 빌려준 대여자들이 리콜 상환을 요구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이 주식을 갚아야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공매도 잔고가 얼만큼 줄어들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상황들과 그리고 연말을 앞둔 시점에서의 배당 투자, 또 한 가지는 대주주 회피를 위한 매도 물량, 이러한 부분들의 상관관계와 더불어서 연말 연초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대차 거래와 공매도, 이것은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요, 상환 부분입니다. 이 상환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반드시 대차를 해야만 공매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대차 거래를 통해서 주식을 빌린 차입자는 계약 종료 시, 이 계약은 각자 서로 계약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만기는 없습니다. 대여자에게 동종, 동량의 유가증권을 상환할 것을 약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대여자가 배당을 받기 위해서 주식을 상환해라, 이렇게 되면은 공매도 입장에서는 같은 주식을 상환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공매도 입장에서는 쇼커버링을 통해서, 즉 환매수를 통해서 차입한 주식을 확보를 하고 이것을 이제 원주인한테 돌려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에 따라서 연말이 되면은 대차 잔고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공매도 세력들의 환매수와 일치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에 앞서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코스피 쪽의 대차 잔고의 연말의 움직임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다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따라서 연말에는 어쨌든 대차 잔고는 통상적으로 줄어들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전체적인 공매도 물량은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도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환매수가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12월 달에 코스피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은 2018년에는 좀 빠졌습니다만 2019년에는 5.25% 상승, 20년에는 10.89%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죠. 그렇다면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살펴보게 되면 대차 잔액 추이를 살펴보시게 되면요, 12월 1일 날 77조였죠. 그러나 12월 24일 날 현재 69.1조로 줄어들어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12월 현재 코스피도 6.1%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장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연말에 배당과 관련해서 대차 잔고가 줄어드는 상황이 나오는 것이죠. 즉 상환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상환을 하기 위해서는 공매도 입장에서 주식을 어쨌든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시장에서 환매수, 즉 쇼커버링을 통해서 확보를 해서 줄 것이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나 100% 그렇지는 않다는 측면도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편 셀트리온과 관련해서 먼저 셀트리온의 배당 추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요, 2019년에 주당 0.05주의 배당이 있었죠. 그리고 작년과 올해는 주식 배당은 차이가 없는 상황이고요. 단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현금 배당이 포함이 되잖아요. 그리고 제약은 이번에 0.03주로 주식 배당이 결정이 된 것이죠. 작년보다는 배당이 조금 늘어난 상태잖아요. 이에 따라서 배당을 받기 위한 대차를 해줬던, 즉 공매도 세력들에게 빌려줬던 주인들 입장에서, 대여자 입장에서는 배당을 받기 위해서 주식을 다시 돌려달라, 상환해달라, 이러한 상황들이
일단은 나올 가능성이 작년보다는 조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셀트리온의 연말 연초 공매도 잔고 수량의 추이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018년 12월과 1월달 사이, 그리고 2019년, 2020년 1월달 사이를 살펴보는데요. 이 당시에 살펴보시게 되면은 배당락이 있은 상황이고요. 12월 달에 공매도 잔고는 어쨌든 감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오르지 못했어요. 마이너스 7.1% 하락세를 보인 상황이고, 그리고 배당락 이후의 상황을 보시면은요, 다시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는 1월 달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주가는 1.5% 하락세입니다. 즉 12월 달에 많이 빠졌지만, 즉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었지만 주가가 오르진 않고 오히려 7.1% 크게 빠지는 모습이었고, 반대로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지만 1월 달에는 주가가 12월에 비해서 덜 하락, 적게 하락을 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2019년 연말과 2020년 연초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12월 초에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다가 오히려 연말에 가서 공매도 잔고가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달 셀트리온의 주가는 4% 정도 상승세를 보였죠. 또한 배당락 이후에 1월 달로 가게 되면은 다시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주가 8.8% 보였는데요. 전체적인 월별 기준으로 보기보다는 사실 요 시점이죠. 연말에 요 가까운 시점과 연초의 요 시점을 보시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공매도 잔고는 연말에 어쨌든 좀 감소세를 보인다, 이런 상황들이 나오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1월달 들어서는 다시 공매도 잔고가 늘어난다는 측면을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한편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셀트리온의 12월 1일부터 해서 12월 22일까지 살펴보게 되면 대차 잔고는 14만 8,498주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상환을 그만큼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만큼 상환을 하면서 이것을 셀트리온 주식을 공매도 세력들을 환매수를 해서 상환을 한 것이냐, 이렇게 해서 이 감소 수치를 비슷한 것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공매도 잔고 수량은 이 기간 동안 52,031주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공매도 잔고는 12월 22일까지밖에 데이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요. 이 수치가 좀 다르다는 측면이죠. 그렇다면 공매도 세력들은 셀트리온 주식을 쇼커버링을 하지 않아도 상환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공매도 세력들은 10년 전에 5년 전에 셀트리온을 샀던 주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주식 그거 가지고 상환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여자와 계약이 만약에 빌린 이 셀트리온의 주식이 연말 가도 내가 상환을 하지 않겠다, 그 대신에 배당만큼은 현금으로 갚겠다, 이러한 계약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셀트리온을 대차를 했다 해서 100%다 공매도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대부분은 그렇긴 하지만 일부는 공매도 이외의 용도로도 사용을 한다, 이런 측면이고, 또한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당장 환매수를 해서 상환을 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옛날부터 미리 가지고 있던 주식, 셀트리온 주식으로 상환을 할 수도 있다는 측면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대차 잔고 수량의 감소량과 그리고 공매도 잔고 수량의 감소량이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측면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실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연말에 와서 대차 잔고가 줄어든 만큼 공매도도 줄어들 것이다. 그만큼 시장에서 쇼커버링, 환매수가 공매도 세력들이 들어올 것이다.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은 맞지만 100%는 그렇지 않다는 측면을 염두에 두실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한편 헬스케어의 경우는 대차 잔고가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이죠. 12만 4,810주가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또한 공매도 잔고 수량을 살펴보게 되면 9,763주의 증가세가 나타나는 상황이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헬스케어는 다른 모습이 나오고 있다. 다음 주 대차 잔고가 좀 감소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 그리고 공매도 잔고 수량도 조금 감소할 가능성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한편 셀트리온 제약의 경우는 12월 대차 잔고 수량이 12월 1일부터 해서 12월 22일까지 37만 4,702주가 감소를 했고, 공매도 잔고 수량은 이보다 못 미치는 상황이죠. 8만 399주가 감소를 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대차 잔고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수량만큼 공매도 잔고 수량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정 부분 공매도 잔고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즉 쇼커버링이 어느 정도는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헬스케어는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주주 물량이죠. 이 부분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의 주가가 오른 상태였잖아요. 이에 따라서 개인 대주주 물량들이 많이 나온 모습이었죠. 주식 수로 봤을 때 12월 28일 날 100만 주가 넘게 나온 상황이었고 24일 날이 21만 주가 나온 상황이었잖아요. 연말에 이와 같이 대량의 개인들 매도가 셀트리온에 나온 상황이죠. 그러나 곧바로 29일부터 해서 다시 또 사기 시작을 하잖아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대주주 물량은 대부분 다시 매수를 하는 상황이죠. 요 시점이죠. 즉 작년에는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가 많이 늘어난 상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주가가 빠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을 기준으로 보기보다는 2019년 연말을 보는 것이 맞겠죠. 그럼 2018년을 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빠졌으니까. 근데 이때는 대주주 기준이 15억이었기 때문에 좀 다른 것이죠. 2019년 연말에는 10억이었고 작년 연말에도 10억이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2019년 연말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역시 비슷한 움직임이죠. 연말에 개인들이 많이 파는 모습이 나오지만 연초에는 다시 사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나 수치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연말 가서 쭉 이렇게 파는 상황이죠. 그러나 단위가 좀 다르죠. 28만 주 이렇게 되잖아요. 100만 주가 넘었는데요. 그렇고 또 매수하는 규모도 조금 달라지는 이러한 상황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 개인들의 대주주 물량은 작년에 비해서 약 한 30% 정도 밖에 되지 않을 가능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작년에는 개인들이 12월 달에 3,900억을 매도를 했잖아요. 그러나 주가가 빠졌던 2019년 연말에 보시면은요 1,670억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현재 지금 셀트리온 개인들 매도가 12월 들어서 24일까지 553억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개인들 매도가 많으면 1,000억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배당락 전에는요 대주주 회피 매도 물량이 있고 공매도 세력들이 환매수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여자들이 상환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일부 배당을 노리는 배당 투자의 매수도 어느 정도는 들어올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배당락 이후가 되면은 반대로 가는 것이죠. 다시 대주주들은 매수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또한 배당락 이후에는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는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한 대차 잔고도 늘어나는 상황이 나오는 것이죠. 배당 투자를 한 사람들도 배당락 이후에는 매도를 하는 경향이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이와 같은 상관관계를 봤을 때 연말 연초에 어느 쪽에 힘이 더 셌느냐 수급적으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은 결정이 되겠죠. 그러나 배당락 전에 주가가 빠지게 되면은 배당락 후에는 올라가고요. 배당락 전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배당락 이후에는 주가가 빠지는 이러한 연말과 연초 2주간의 주가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셀트리온의 레케로나즈와 관련해서 미국 보건부에서는요 리제로론의 치료제는 공급을 중단을 했다. 왜냐하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GSK가 만든 소트로비마비잖아요. 이것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항체 치료제는 오미크론에 즉 효과가 거의 없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나와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악재로서 또 한편으로는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머크사와 파이자사의 경구용 치료제가 미국에서 승인이 나왔잖아요. MBC 뉴스인데요. 미국에서는 새로 허가된 경구용 치료제가 당장 유행의 방향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공급은 제한이 되어 있고 의료진 의사들은 그 알약에 가장 적합한 환자를 결정해야 되는 고민에 들어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구용 치료제가 심리적으로는 어느 정도 악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미크론과 경구용 치료제의 악재는 주가에는 어느 정도는 이미 악재로서
반영이 좀 돼 있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연말에는요, 약간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셀트리온 실적이죠. 4분기 실적과 그리고 내년 1월 달의 실적, 이러한 부분이 여전히 핵심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상당히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